새벽이 찾아오면 저희 집 창문 밖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말입니다.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기숙사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새학기 시작 직전이라 그런지 학교 근처에 빈 방은 거의 없었고 조금 떨어진 저렴한 방들은 이미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꽤 걸어가야 나오는 그 빌라 건물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방은 1층이었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마당 쪽이 아니라 건물 벽을 따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굴처럼 생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 누군가 저희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 방이 기역자처럼 안쪽으로 굽어 있어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구조라 들었습니다. 창문도 있어 햇볕도 잘 들고 안전창까지 설치되어 있다길래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좀 비싸서 다른 집을 다시 알아보려 했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본 뒤 월세를 10만 원 깎아주셨다는 말에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 막상 살다 보니까 이 집이 꽤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엔 자유롭다는 생각에 참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개강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 술에 잔뜩 취해서는 자취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하고 술 냄새가 올라오면서 메스꺼움이 몰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움직이기엔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깬 채로 그냥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 툭, 툭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옆집의 생활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소리의 위치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천장이 아니라 창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살짝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더니 유리창 너머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기라도 하듯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헌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탓이었겠죠. 그렇게 제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 전에 전 항상 방 안에 불을 켜놓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보았던 그림자는 술에 취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 애써 그렇게 믿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별 과제가 있어 친구들과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했는지 전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에 불을 끄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퉁, 퉁, 퉁.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번에 들었던 소리보다 조금 더 둔탁하고 묵직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소리를 듣자 반사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헌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곧장 창문 쪽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온갖 심한 욕을 다 쏟아내며 센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고개를 돌린 순간 퉁! 갑자기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으로는 빨갛고 끈적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도 한숨도 자지 못했고 해가 뜨자마자 동네에 사는 남자 동기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기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투덜거렸지만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자 1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동기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 창문 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은 거짓말처럼 깨끗했습니다. 피 같은 액체가 흐르는 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기는 어제 술 한잔 거하게 걸치고 꿈을 꾼 거 아니냐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전 그날부터 친구들을 가능한 자주 집에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술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마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오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저도 친구들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헌데 신기한 게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 그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꿈을 꾼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은 조금씩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제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툭.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잠을 조금 설쳤을 뿐이라고 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퉁, 퉁, 퉁.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잠을 자는 것이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그날은 대학 조교님을 만나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조교님께 과제를 드리고 돌아가려던 찰나 조교님께서 저를 급히 붙잡으셨습니다. 조교님은 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눈 밑도 심하게 꺼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동기도 저를 보더니 지금 상태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말들이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헌데 의외로 그 동기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동기는 저에게 어디서 자취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전 저기 앞에 있는 빌라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동기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몇 년 전 그 건물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여성이었는데 옷걸이봉에 줄을 묶고 그 줄을 목에 감은 채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어딘가에 걸려 땅에 닿기도 전에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줄이 풀리면서 그 여성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을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은 실례겠지만 그 이후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부터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말까지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전 무심결에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는 제 모습을 보더니 왜 웃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자꾸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없이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실없이 웃는 모습이 멈추지 않자 동기가 깜짝 놀라며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제서야 올라가던 입이 멈추었습니다. 동기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방을 빨리 빼야 한다고. 제 상태가 너무 이상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전 집주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정말 무섭고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집주인 아저씨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런 황당한 이유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전 억울하고 화가 난 채로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살아보시라고. 사람이 죽은 집이면 그 사실을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터졌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그 방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아저씨는 아주 완고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절대 없으셨습니다. 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에서 죽어버리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없이 웃는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멀고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그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도 도와주실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정말 운 좋게 돈이 조금 생기면 근처 모텔에서 하루씩 머물렀습니다. 모텔에 가는 날이면 정말 꿈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방을 벗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그 존재요. 요즘도 오냐고요? 창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와 있잖아요. 퉁, 퉁, 퉁. 저 창문 바깥에서 그 빨갛고 끈적한 머리가 계속 유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여전히 그 머리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자꾸 우리 방 옷걸이봉이 제 시선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던 저 옷걸이봉이 자꾸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걸어야 할 것처럼 텅 빈 상태로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흐려집니다. 그 존재의 머리는 계속 저희 집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고 제 입꼬리는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없이 웃는 제 표정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저 미친 걸까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기숙사 추첨에 떨어지는 바람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새학기 시작 직전이라 그런지 학교 근처에 빈 방은 거의 없었고 조금 떨어진 저렴한 방들은 이미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꽤 걸어가야 나오는 그 빌라 건물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방은 1층이었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마당 쪽이 아니라 건물 벽을 따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굴처럼 생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 누군가 저희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 방이 기역자처럼 안쪽으로 굽어 있어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구조라 들었습니다. 창문도 있어 햇볕도 잘 들고 안전창까지 설치되어 있다길래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좀 비싸서 다른 집을 다시 알아보려 했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본 뒤 월세를 10만 원 깎아주셨다는 말에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 막상 살다 보니까 이 집이 꽤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엔 자유롭다는 생각에 참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개강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 술에 잔뜩 취해서는 자취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하고 술 냄새가 올라오면서 메스꺼움이 몰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움직이기엔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깬 채로 그냥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 툭, 툭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옆집의 생활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소리의 위치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천장이 아니라 창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살짝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더니 유리창 너머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기라도 하듯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헌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탓이었겠죠. 그렇게 제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 전에 전 항상 방 안에 불을 켜놓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보았던 그림자는 술에 취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 애써 그렇게 믿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별 과제가 있어 친구들과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했는지 전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에 불을 끄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퉁, 퉁, 퉁.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번에 들었던 소리보다 조금 더 둔탁하고 묵직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소리를 듣자 반사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헌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곧장 창문 쪽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온갖 심한 욕을 다 쏟아내며 센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고개를 돌린 순간 퉁! 갑자기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으로는 빨갛고 끈적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도 한숨도 자지 못했고 해가 뜨자마자 동네에 사는 남자 동기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기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투덜거렸지만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자 1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동기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 창문 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은 거짓말처럼 깨끗했습니다. 피 같은 액체가 흐르는 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기는 어제 술 한잔 거하게 걸치고 꿈을 꾼 것 아니냐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전 그날부터 친구들을 가능한 자주 집에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술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마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친구들은 하나 둘씩 오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저도 친구들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헌데 신기한 게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 그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꿈을 꾼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은 조금씩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제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툭.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잠을 조금 설쳤을 뿐이라고 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퉁, 퉁, 퉁.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잠을 자는 것이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그날은 대학 조교님을 만나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조교님께 과제를 드리고 돌아가려던 찰나 조교님께서 저를 급히 붙잡으셨습니다. 조교님은 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눈 밑도 심하게 꺼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동기도 저를 보더니 지금 상태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말들이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헌데 의외로 그 동기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동기는 저에게 어디서 자취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전 저기 앞에 있는 빌라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동기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몇 년 전 그 건물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여성이었는데 옷걸이 봉에 줄을 묶고 그 줄을 목에 감은 채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어딘가에 걸려 땅에 닿기도 전에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줄이 풀리면서 그 여성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을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은 실례겠지만 그 이후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부터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말까지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전 무심결에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는 제 모습을 보더니 왜 웃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자꾸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없이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실없이 웃는 모습이 멈추지 않자 동기가 깜짝 놀라며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제서야 올라가던 입이 멈추었습니다. 동기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방을 빨리 빼야 한다고. 제 상태가 너무 이상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전 집주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정말 무섭고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집주인 아저씨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런 황당한 이유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전 억울하고 화가 난 채로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살아보시라고. 사람이 죽은 집이면 그 사실을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터졌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그 방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아저씨는 아주 완고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절대 없으셨습니다. 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에서 죽어버리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없이 웃는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멀고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그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도 도와주실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정말 운 좋게 돈이 조금 생기면 근처 모텔에서 하루씩 머물렀습니다. 모텔에 가는 날이면 정말 꿈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방을 벗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그 존재요. 요즘도 오냐고요? 창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와 있잖아요. 퉁, 퉁, 퉁. 저 창문 바깥에서 그 빨갛고 끈적한 머리가 계속 유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여전히 그 머리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자꾸 우리 방 옷걸이 봉이
제 시선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던 저 옷걸이 봉이 자꾸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걸어야 할 것처럼 텅 빈 상태로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흐려집니다. 그 존재의 머리는 계속 저희 집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고 제 입꼬리는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없이 웃는 제 표정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저 미친 걸까요?